그러면은 여기 일단은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 부도 사태를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고. 그랬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일단 어떤 은행인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에서는 16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최대 규모의 은행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무시 못하는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총 예치금 현금이 1754억 달러, 그러니까 215조 원 정도예요. 근데 이 중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자금이 200조 원 정도래. 그러니까 얘가 부도가 나면서 보호를 못 받는 자금이 200조 원. 근데 뭐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테크 기업이나 아니면은 헬스케어 기업들 총 44%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자금이 대부분 이 200조 원 중에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자금이 다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보호가 안 돼. 그러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도가 난다고 했을 때 이 자금이 보호가 안 되면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 그리고 헬스케어 벤처 기업들 얘네들이 이 현금을 융통을 할 수가 없어요.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줄도산이 될 수가 있겠지. 왜? 일반적인 그런 정상적인 사업을 펼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일단은 그걸 우리가 그 영향을 보기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부도가 났냐? 이게 바로 이제 전방위적인 금융 리스크에 해당하는 원인인지 아니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특수 현상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실리콘밸리 부도 은행의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부도를 보게 되면 일단 금리가 급등하고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던 그런 테크 회사들이 현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현금 좀 인출해야겠다, 현금 좀 융통해야겠다고 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게 뱅크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총 자산의 50% 이상이 미국 국채에 투자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국채에 투자가 돼 있는데 금리가 급등하면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테크 회사에서 돈을 막 계속 인출을 하려고 하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까지 팔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했겠죠. 그래서 목요일에 이 지금 국채를 팔면서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18억 달러 2조 3천억 가량이 손실 났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크 회사들이 다 놀란 거야. 여기 고객사들이 다 놀란 거야. 아니 우리 안 좋은 나게 여기서 갑자기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발생했어 하면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휴대폰으로 이제 이틀 24시간 만에 어마무시한 테크 회사들 그리고 헬스케어 회사들 고객 회사들이 돈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현금을 대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출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제 파산을 한 거고. 이렇게 해서 발생했다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래서 그 토요일에 파산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이 부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 1번, 여기 보면은 실리콘밸리의 테크랑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제 여기 고객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게 2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200조 원. 그러니까 이 현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이 고객사들은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테크 그 생태계 자체가 실리콘밸리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 규모와 비슷한 중형 정도의 은행 또는 특수은행의 추가적인 파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 뱅크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심리의 영향이거든요. 아니 18억 달러 손실 언급만 안 했어도 이러한 파산까지 안 갔을 거라고. 심리가 훨씬 더 커요. 이 뱅크런 그 금융회사 은행이 파산하는 건.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대. 그러면은 이와 비슷한 규모의 중형은행이나 아니면은 특수은행, 실리콘밸리 은행도 약간 특수은행에 가까우니까 이 특수은행들한테 고객들이 야씨 내가 지금 돈 맡긴 은행도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뱅크런 2차 뱅크런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 시차를 두고 경기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실업 직업만 8,500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 생태계에도 영향을 제한적으로나마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제한적이라고 한 거는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선언들을 하면서 좀 제한적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게 있기 전이었다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이제 빠르게 이제 그 개입을 선언하면서 좀 제한적으로나마 영향을 계속 미칠 거예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경기 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리스크 온이었던, 우리 잠시나마 리스크 온이었거든요. 이 심리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게 바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주식보다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3.8 정도 하던 금리가 지금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금리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뭐였냐면 그 고용 지표가 엄청 중요했거든요. FOMC 3월에 50bp 올리냐 25bp 올리냐, 이거는 추가적으로 뜨는 고용 지표를 우리가 잘 보겠다, 자세히 보겠다라고 FOMC에서 했는데, 고용 지표는 실업률 자체는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타이트한 수준이었고요. 서비스업 임금 인상률이 계속해서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25bp보다는 50bp 인상을 지지하는 고용지표 발표였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 이 부분 파산 때문에 완벽하게 완전히 뒤집혔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5bp 정도 인상할 거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지표는 50bp를 지지했지만 아마 3월 달에는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25bp밖에 못 올리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려면 뭐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그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 자산이 노출되어 있는 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깔려 있는 날을 봐야 돼요.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해서 자산이 있는데 이게 다 0으로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 자산을 가지고 있는 2차, 3차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많은 거를 봐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할 거야,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할 거야, 이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뭔가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기에는 엄청 제한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다라고 보기는 되게 제한적이라고 봐지고, 두 번째로는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은행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 퐁, 저기서 퐁, 퐁 하나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주르륵 줄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퐁 됐는데 여기서 퐁된 그 심리가 영향을 미쳐서 2차 퐁, 3차 퐁, 4차 퐁 하면 이게 이제 또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 오늘 그 퍼스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곳인데, 퍼스트 리퍼블릭도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특수한 은행처럼 이게 딱 중형 규모의 특수은행 그 성격이 비슷해서 여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불거졌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바로 뭐라 그랬어요? 92조 원. JP 모건이랑 같이 해서 92조 원 수여를 했어요. 그래서 막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정부가 개입하면 막을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실리콘밸리 은행도 정부가 좀 나서서 유상증자에 참여해주거나 했으면은 다 막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정부에서 손 쓸 수 없는 정도의 뭔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기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져요.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원래 보통 일만의 가능성 때문에 되게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언급 안 하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CS 그리고 도이치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이렇게 몇 개가 통통통 있긴 한데 다 그 개별적인 리스크고, 개별은행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얼마든지 나서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게끔 안 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기에는 가능성이 저는 0%라고 봐요. 이까지가 제가 쭉 길게 얘기한 거,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됐던 사례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확인을 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이게 이제 금융 리스크,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된 원인들을 살펴봤고요. 그 원인들을 가지고 와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부분에서도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들을 적용을 해봤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여기서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봐져요. 근데 다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생각보다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하락은 불가피하다. 단
이게 어마무시하게 영향을 미치기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져요. 지금 당장은 한 이틀 동안 금리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반등해줄 거고요. 되돌림을 좀 줄 거라 봐지고 3.3에서 3.8 밴드 코어 밴드를 가지고 금리의 등락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다. 추가적으로 매파적인 이런 우려감이 많이 커졌는데 이 매파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꺾이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등락하는 구조로 갈 거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또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30년이면 갑자기 15pp나 빠지나요? 와, 많이 빠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 항상 그 3.3에서 3.8 밴드 이렇게 계속해서 코어 밴드 유지하지 않을까. 단기간으로는 지금 현재 이게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변동성이 확대돼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데 또 무한정 막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FOMC에서든 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지. 그리고 아니면 천천히 하거나. 그래서 50bp 인상은 못하고 25bp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오랫동안 그 해당 금리를 유지하면서 지켜볼 거지 금리 인하로 급격하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0%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